네, 안녕하세요. 윤엘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 윤엘리의 사는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9일 월요일인데요. 연휴는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출근해서 월요병에 좀 시달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힘내시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입해서 읽기 시작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앞부분 읽고 있는 중이고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이 새로 생겨서 한번 들렀다가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책 중 한 권입니다. 제목은 보신 바와 같이 Think Like a Freak, 괴짜처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서로도 나온 책입니다. 이 freak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괴짜, 그리고 이제 괴짜라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적이고 좀 오픈 마인드, 정신이 열려있는 사람,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일상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좀 이상한 놈, 이상한 사람, 약간 미친 사람, 뭐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어쨌든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국의 음모론 학자인 데이비드 아이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미친 세상에서 정상인이라는 소리를 들은다는 것은 그것은 욕이나 다름없다. 네. 세상이 미쳐있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은 그 사람도 미친 사람이죠. 미친 세상에서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게 오히려 더 정상이다라는 얘기인데 아주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freak이라는 단어에 제가 어원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16세기 1560년에는 이런 의미로 쓰였답니다. Sudden and apparently causeless turn of mind. 갑작스러운 sudden, 그리고 apparently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 없이 마인드가 바뀌는 것, 즉 생각이 바뀌는 것, 사고 방식이 바뀌는 것, 그런 사람을 이제 freak이라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음을 바꾼 것,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180도 바뀌는 것, 뭐 어쨌든 그렇게 좀 겉으로 보기에는 희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제 freak이라고 했고, 또 반면에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brave man, 용감한 사람, warrior, 전사 같은 사람, 그죠? 어떤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이제 freak이라는, 옛날에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freak은 요즘은 뭐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괴짜, 진짜 이상한 놈, 그런 사람들을 욕할 때 막 freak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 책의 앞부분에서 제가 아주 그 특이한 그 내용을 읽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축구 관련 얘기입니다. 이제 축구에서 알다시피 어떤 반칙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페널티킥을 하게 되죠. 네, 축구 경기를 많이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페널티킥 상황에서는 이제 공을 차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공률이 그 골을 성공할 확률이 한 75% 정도가 되고, 이제 골키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슈터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공을 차고 이런 공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런 거 판단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왼쪽 또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점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몸으로 공을 막아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그 공을 차는 사람이 이제 오른발잡이일 경우,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오른발을 많이 쓰니까 왼쪽 골대의 왼쪽을 향해서, 왼쪽 코너를 향해서 공을 찰 때 훨씬 더 강한 슛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해요. 오른쪽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왼쪽으로 이제 차는 경우가 많고, 이제 골키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면 이제 그게 슈터의 입장에서 이제 왼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57%의 경우에는 그 자신의 몸을 오른쪽으로 날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41%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날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공이 올 것이다. 자기 골키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몸을 날린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57%랑 41% 합치면 이제 98%죠. 그럼 나머지 2%는 뭐냐? 중앙에 있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그 공 차는 사람이 가운데로
그죠? 허를 찔러서 가운데로 이제 공을 찰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골을 차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을 차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운데다가, 정 가운데다가 이제 슛을 날릴 경우에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98%의 경우 골키퍼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니까요. 자, 근데 실제로 역시 데이터를 봤더니, 정중앙을 향해서 공을 차는 경우는 17% 정도에 불과한, 1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왜 그 가운데다가 공을 쏘면은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75%보다도 더 높아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굳이 오른쪽 또는 왼쪽 코너를 향해서 그 공을 찰까?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더래요. 첫 번째는 그게 전통이라는 거죠.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 선대 선수들이 다 왼쪽 또는 오른쪽 골대를 그 코너를 향해서 노려서 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따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직관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을 가운데, 지금 왜냐면은 그 슛을 하기 전에는 골키퍼가 골 한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중앙을 향해서 공을 찬다라는 것은 그 골키퍼를 향해서 공을 차는 거니까 조금 느낌상으로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좀 직관적으로 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이제 이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실패했을 때 내가 수모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을 차는 사람이 왼쪽 또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공을 찼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 골키퍼가 그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골키퍼에게 큰 찬사를 보내죠. 아,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리고 이제 슛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운이 좋지 않았다. 그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그 골키퍼가 한 수 위여서 그 골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큰 욕은 안 먹거든요. 자, 그런데 공 차는 사람이 어이없게 중간으로 공을 쐈다가 골키퍼가 막아버리면은 완전 자기 바보 되거든요. 예. 왜 이제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왜 골키퍼를 있는 곳을 향해 가지고 공을 찼다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라에 따라서는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확률적으로 정중앙으로 이제 골을 찼을 때 더 성공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또는 오른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즉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운데로 쏘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그렇게 실패했을 경우에 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창피를 당하는 것, 수모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확률이 낮더라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거를 보고서, 즉 다시 말해서 공을 가운데로 찬다는 것은 말하자면 괴짜라는 거죠.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 저 괴짜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실패하지, 이런 비난을 듣게 될까봐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선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하는데 혹시라도 어떤 이런 비난을 받게 될까봐, 그런 비난을 받게 될까봐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경우는 있지 않은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괴짜라는 것은 여기 정의에 나오죠. 여기 밑에 brave man, warrior,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괴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 삶에서 나는 혹시 그 안 좋은 평판을 듣게 되는 것, 혹시 나의 명성에 또는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두려워서 해야 할 행동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